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뭐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다가 또 운이 좋아서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와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를 제가 진로하고 적성에 관한 주제로 설정을 했는데, 무슨 주제로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주제로 하게 된 게, 일단 선생님들이 모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모이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학생들을 대해야 될 텐데, 그리고 또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뭐 개개인의 특징도 있겠지만 얘들이 제일 많이 고민한 게 결국에 진로 고민을 많이 할 거고요. 또 그리고 학교에서 검사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학생 때 검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회계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아프거든요, 회계사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래 이 친구가 해야 될 뭔가가 있고, 그리고 검사에서 나온 것도 다르고, 그리고 얘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또 뭐 잘하는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을 많이 하는 걸 보고, 제 나름대로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사주적으로 정리를 좀 해놨어요, 이것들을. 그래서 보니까 또 사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니까 또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끔 제가 설명을 하려고 오늘 이렇게 주제를 설정해서 왔고요. 일단 그래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러니까 좀 한 500년 전부터 해서 조금 되짚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사주가 이렇게 쓰는 건 아시죠? 팔자잖아요, 팔자. 이렇게 팔자를 써요. 옛날에는 사주를 어떻게 봤냐면은 이게 년이에요, 년. 이렇게 년월일시의 배치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년으로 봤어요, 년. 년으로 보겠다는 건 뭐냐면요, 집안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에서도 그림 같은 것들을 그린 거 보면은 그때는 사람을 안 그렸어요, 신을 그렸어요. 그쵸? 그런 시대가 있었다. 옛날에는 전체적인 좀 배경을 좀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게 좀 강했단 말이에요.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이거를 기준으로 봤어요. 이거를 마치 일간처럼 본 거죠. 그래서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근데 한 500년 전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람을 중심으로 그리기 시작했고요. 서양에서 르네상스가 있었죠. 그리고 사주에서도 혁명이 일어났는데 뭐냐면은 이게 일간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일간으로. 그러면서부터 집안을 보는 게 아니라 개인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주가 좀 잘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그 책이 나온 그 시점이 자평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평명리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게 한 500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사주팔자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자평명리학이에요. 물론 다른 학문에서는 이 8글자를 놓고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기도 해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별의 별 해괴한 논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평명리학이 지금 제일 대중화되어 있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건 그런 거죠. 뭔가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체계화가 안 되어 있어요. 다른 학문들은 논문도 내고 교류도 하고 학술회 같은 것도 해서 어느 정도 통일된 논리가 있는데, 명리학만큼은 다들 자기 이론이 맞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학술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논문은 뭐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인정되지도 않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것들을 봐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이거 좀 이렇게 한 몇 년간 해보니까, 적어도 진로하고 적성은 확실하게 나눌 수 있겠구나, 사주로. 뭐 제복이니 남편복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선택하고 이런 것들은 사주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이면은 좀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입장에서 오늘 이제 주제를 설정을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다 일간을 중심으로 보고 있거든요. 년월이 시중에서 일간을 중심으로. 이걸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오류가 생겨요, 오류. 사주는 내가 타고난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러면 에너지를 해석할 때 왜 하필이면 일간을 기준으로 잡느냐, 이건 나거든요.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라는 논리예요. 근데 우리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도 있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정치 상황 돌아가는 거를 내 기준으로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 사람 기준으로 날 바라볼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회사를 들어갔어요.
내가 회사를 인식할 때 우리 회사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나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있고, 그쵸? 결혼을 했다고 칠 때, 결혼한 지 제가 지금 한 4년쯤 됐는데 와이프가 처음엔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때만큼 마음은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반대로 처음엔 제가 마음에 별로 안 들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더 좋아졌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내 입장으로 바라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관으로 나를 중심으로 어떤 대상을 바라본다는 거는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포함한 모두를 관찰해야 됩니다. 사주를 볼 때는. 일간만 보지, 일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바라보는 입장과 상대가 나를 바라보는 입장, 내가 내 직업을 바라보는 입장, 내 직업이 나를 바라보는 입장. 나는 직업이 싫지만은 그 직업은 나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나를 좋아하니까 나를 좋아하는 만큼 돈도 갖다 주고 명예도 갖다 주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때일수록 내가 막 직업을 싫어할 만큼 더 싫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은 남들이 봤을 때는 와, 정관도 하고 승진도 하고 너무 좋아 보인다. 근데 나는 막 일에 치여서 죽을 것 같고 내 개인 시간은 안 나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계신 대부분은 일간 중심으로 보는 거에 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거의 10년 가까이를 일간 중심으로만 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살짝만 벗어나면은 신세계가 열린다. 다른 시각으로 내 사주를 바라볼 수 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다. 이걸 이제 진로와 적성이라는 코드에 맞춰가지고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일단 제일 처음으로 나누고 싶은 거는 자리예요, 자리. 이걸 이제 궁이라고 표현해요. 용어가 좀 어색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자, 자리를 얘기하려면은, 자, 사주가 이런 모양으로 팔자가 펼쳐지죠. 연월일시라고 해서, 자, 여기에서 반을 자르는 거예요. 반을 자르는 거예요. 당연히 일간은 나이고요. 처음에 공부할 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죠. 일간이 나인가 전체가 나인가. 그쵸? 일간이 내가 맞고요. 전체가 나도 맞아요. 근데 나를 중심으로 이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글자들과의 관계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나머지 글자는요, 나의 인연의 고리인 거예요. 고리가 정해져 있어요. 이 고리에 걸리지 않는 다른 인연도 있겠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주에서 복량이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저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뭐 결혼하려고 하다 헤어졌다. 더 괜찮은 남자, 뭐 이런 남자 만날 수 있을까요? 물어봐요. 그럼 저는 이제 얘기를 하죠.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납니다. 왜? 고리에 걸리지 않으니까, 글자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내 사주에서 걸리는 게 없으니까 난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로 살아야 되나? 아니라고요. 운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글자가 이렇게 올해 을사년이죠? 그러면은 올해처럼 을이라든지 사라고 하는 글자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일간이 와, 잘 됐구나 하고 여기 걸어버리거든요. 이런 걸로 이제 운을 보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운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이 인연의 굴레들, 이거는 나머지 7글자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게 이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는 나머지 것들,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로 결정이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연월의 에너지가 있어요. 연월. 이거는 이제 나를 감싸고 있는 큰 환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얘기하면은 지구에 살고 있다도 연월이에요. 사주가 잘 맞는 이유는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왜? 1년 365일이라고 하는 규칙을 가지고 사주를 만들었으니까. 화성으로 가면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듯이 그럼 사주가 안 맞아요. 운도 안 맞고. 왜? 1년 365일이 아니니까. 자전, 공전이 다르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자전과 공전의 에너지로 만든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크게로는 지구고요. 작게로 가면은 아시아고 한국이고 지금 여기 일산까지 내 주변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감싸고 있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내가 이 글자들하고 인연이 됐을 때는 사회적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도 나를 어떻게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이들과 관계를 사회적 공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나머지 이 세 글자는 사회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내가 집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뭐부터 해요? 겉옷부터 벗어 던지고 화장 다 지우고 뭐예요? 남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사회라고 하고요. 이거를 개인이라고 해요. 개인.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수도 없이 설명을 했지만은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혹은 개인적인 공간으로 이 일과 시에 있는 에너지를 쓴다 혹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둘은 사실상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같이 있지만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네 가지의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가지의 인생. 겉으로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잖아요. 근데 인연이 여기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게 멀리 있다고요. 여기는 어디예요? 우리 직장 같은 데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내 모습 같은 거죠. 여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여기는 자리로 얘기하면 부부를 얘기하거든요. 무촌. 부부 정도 됐을 때 거리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때요? 아무도 모르는 부부보다 더 가까운 혹은 부부 간에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사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의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다들 있지 않나요? 저는 이제 집에 개인 금고가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못 열어보겠죠 당연히. 그게 이제 여기 C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뭐를 알 수 있느냐, 진로와 적성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인지하고 있는 진로 적성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진로 적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로하고 적성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적성은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거. 네. 내가 어느 정하는 거. 잘하는 게 적성이다. 그러면은 적성으로 직업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것보다 제가 진로를, 그러니까 이거 적성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세요? 다른 분들도 그런 시각으로 보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바로 이렇게 아니라고. 100%는 아니어도 네,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이게 아이들도 딜레마인데요. 성인들도 엄청나게 딜레마예요. 40이 넘었는데 직장생활 대기업에서 10년 동안 하고 와서 갑자기 뭐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당황스럽거든요. 아니 10년 동안 해가지고 과장까지 됐는데 뭘 또 뭐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근데 그분 사주를 보면은 운이 묘하게 흘러가더라고요. 대부분 공통점이. 자, 제가 바라보는 건 조금 달라요. 적성하고 진로는. 적성이 잘하는 게 맞을까? 라기보다는 저는 적성은 대부분 기호라고 표현을 해요. 적어도 명리학적 관점에서는요, 적성은 기호다.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못하면 좋아하면 안 되나요? 저 게임 진짜 못하거든요. 롤이란 그 게임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뭐 대중적으로 유명하니까. 거기에서 저는 티어가 이제 브론즈라고 해서 가장 밑바닥을 깔고 있어요. 근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한다고 해봐요. 만약 가정을 해볼게요. 엄청 최상위의 프로게이머들 등급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로 프로게이머를 한다고 다 성공을 할까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못한 비참한 삶을 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개인의 기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는 진로는요, 개인의 기호가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한다. 저는 진로를 잘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잘하는데 싫어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기준으로 바라봐요. 진로와 적성.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의 이렇게 적성 검사를 하면요, 생각보다 기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모르고 뭘 못하는지도 모르고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걸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성 검사를 항상 기호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지금 보면 애들이 지금 다 공부하고 있잖아.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애들이 공부로 안 나가야 될 애들이 정말 많아요. 다 공부로 몰고 가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때요? 뭐 타고난 애들은 뭐 전교 1등은 뭐 그냥 식은죽 먹기로 그냥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사주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가정을 하고 사주를 보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되어 오고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 8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실 거예요. 이 사회적인 공간에 있어야 될 것은 진로의 코드가 되는 거고요. 여기 1과 C 왼쪽으로 갈수록 적성의 코드가 크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사주를 공부해 본 적이 없으면 모르지만 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딱 내 사주를 보거나 주변 사람들 사주를 펼치면 바로 보일 거예요. 어떤 게?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서 한쪽이 더 밸런스가 오버되어 있거나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거나 뭐가 세다. 이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왼쪽에 이렇게 적성 부분에 이렇게 맞춰져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그런 미래 방향은 적성 코드로 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혹은
어떤 사람은 여기가 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싹이 달라요. 싹. 어떤 싹이 달라요? 선생님들이니까 애들 보면 알잖아요. 누구는 그냥 타고나기를 말 잘 듣는 애들이 있고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있고 사고도 안 치고 조직 생활에 엄청나게 잘 수능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타고나요. 정말로. 제가 지금 애가 3명이거든요. 1살, 2살, 4살 이렇게 3명이거든요. 애들 사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해. 기가 막혀요. 정말로. 제가 첫째 태어나자마자 와이프한테 뭐라냐면 얘 진짜 말 안 들을 거니까 각오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들을 줄 몰랐대요. 자기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둘째가 딱 태어난 순간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세상의 모든 이쁨을 다 받으면서 클 거야 라고 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너무 예쁘다고 막 그래요. 그 이미 나와 있다니까요, 사주에.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첫째나 둘째나 이쪽이 좀 더 발달되긴 했어요. 그럼 이제 이쪽이 발달했다고 다 사회적인 건 아니겠죠. 둘째는 잘 적응하는 타입이고요. 첫째는 이걸 깨야 되는 타입인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를 깨야 되는 반항기가 엄청 심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근데 적어도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직업을 결정할 때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사회적인 관계를 박살내는 것도 직업이에요. 그 길에서 환경단체들 막 시위하고 시민단체들 시위하고 막 그러는 것들 있죠. 그러면 사회적인 기득권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직업이라고요. 감사하고 감리하고 감독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누군가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발달되면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이 위아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아래에 이렇게 짱 박혀 있다. 이러면은 불평불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혼잣말로. 근데 여기는 불평불만을 대놓고 집단화 시켜서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게 되는 에너지가 되겠죠. 이거는 좀 디테일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에너지의 편차만 봐도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보인다. 저는 모두가 다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재능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으라고. 근데 각자 타고난 재능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월은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코드고 일시는 적성을 찾아갈 수 있는 코드다. 자, 그러면 진로로 간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거는 지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모든 직업을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돈이죠. 돈이에요, 돈. 그쵸? 아니, 일단 돈이 돼야 직업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특히 예술하시는 분들이 헝그리 정신으로 막 돈 없을 때도 한다 그러죠? 그거 한 40대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50대에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처자식이 있다면은. 먹여 살려야 될 거예요. 돈을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자식이 굶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돈이 된다 그러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기호가 그때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로를 보는 거에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은요, 재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관이에요. 이거는 사주 용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제, 편제, 정관, 평관, 재관. 여기 몇 번 다른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계속 재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요. 네, 재생관 재생사 막 그런 얘기 줄창 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그거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얘기하자면은 사회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재와 관. 그러니까 사주에 있으면은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관은, 자, 재는 당연히 돈이고요. 관은 명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명예 또는 이제 직업에 대한 철학이라던가 직업에 대한 정체성. 돈이 안 되더라도 난 여기에 목숨 걸 수 있어. 이게 내 의미야. 내가 할 일이야. 뭐 사명 같은 것도 되겠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없다고 하더라도 있으면은 직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뜻이에요.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은 목숨 걸고 하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적성으로 가겠다라고 하려면은 저것들이 일단 없으면은 적성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돈도 중요하지 않고 명예도 중요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나 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고. 그러면은 직업을 결정할 때 그런 것들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재관이 없어도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은 식신이라고 하는 거 또는 상관 또는 이제 인성, 정인 편인들이죠.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해도 개인의 기호를 따라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위치와 상관없이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사주를 볼 때 저거 없고 요거만 발달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요즘 아이들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재관이 발달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뭐예요? 개인성을 더 중시해서 살아가겠다. 이게 참 신기해요. 좀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이것보다는 이쪽 부분이 좀 더 발달이 돼 있거든요. 뭐예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먹고 살고 집안을 일으키는 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에요. 기성세대들은. 근데 요즘 세대는 그런 거 다 알바노 내 살 길 가겠다 이러잖아요. 네, 식상인성 이렇게 해서 발달을 하더라. 자, 근데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를 하느냐면은 개인의 기호로 직업을 고르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호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 주변에서 인정받는 것들을 중심으로 직업을 선택하려고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로 선택을 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조금만 쉽게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거 움직이네? 요즘 좋아졌네. 예, 저 때는 다 고정돼 있었고, 여기 막 돌리는 거 돌돌이 있고 이랬었는데. 예. 자. 이런 에너지, 인성. 대체로 이제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면 인비식이라는 용어로 표현해요. 인성, 비겁, 식상, 이건 십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개인의 기호라던가 적성 코드로 연결돼 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하고 연결돼 있고, 그것으로 직업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결정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런 아까 전에 반을 내놨을 때 오른쪽 왼쪽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이 에너지가 직업으로 결정을 하려면은, 네, 연월이라고 하는 이렇게 오른쪽에 이 에너지가 가 있으면은 기호로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프로게이머를 하고 싶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10대 때 할 수 있는 직업 중에서는 그게 최고죠. 프로게이머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다 잘한다 그러고 나도 유명할 정도로 잘해요. 유망주라고 쳐요. 그랬을 때 실제로 프로 데뷔하고 돈을 벌면 직업이 유지가 되죠. 근데 어떤 누구는 죽었다 깨나도 데뷔도 못하고 유망주로만 있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있어요. 자,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갈리는 게 이게 연월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공간으로 나가서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로 여기에 시지에 있어서 숨어있다. 이게 숨어있다는 건 뭐냐면은 나만 안다는 뜻이죠. 내가 잘하는 걸 나만 알아요. 남들은 몰라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남들한테 내가 잘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순간 안 보여진다. 숨어버린다. 양자역학 같은 거예요. 남들이 쳐다보면 확 숨어버려. 근데 남들이 안 쳐다보면 너무 잘하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연습실이나 이렇게 모의고사 보면 있잖아요. 잘 보는 애들이 있어요. 학생들 중에서. 기가 막혀. 막 1등급 나. 근데 수능만 가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운이 안 도와주는 이상은. 그렇게 해서 막 재수 삼수 하잖아요. 어설프면 재수 삼수도 못 하는데 항상 턱걸이로 끝나니까 재수 삼수 하는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시 막 9번씩 10번씩 하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가 너무 중요한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걸 간과하고 설명을 하세요. 위치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껏 얘기해봤자 천간지지나 월지 이 정도만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짱 박혀있는 에너지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신상관이 여기에만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의 엄청난 기호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걸 드러내는 걸 꿈꾸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연월이라고 하는 이 연월의 공간은 사실은 재와 관이 있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가야 돈도 있고 명예도 있잖아요. 이거 집 밖이거든요. 이 에너지를 집 밖으로 꺼낼 수 있느냐가 사주에서 결정이 되더라. 사주에서. 이게 만약에 안 나와 있다? 개인의 기호로 직업을 결정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물어서 너 뭐 하고 싶어? 라고 뭐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사주를 보고 이 친구가 정말 하고 싶은 거인지 아니면 남들이 이거 좋다고 하니까 하려고 하는 건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 에너지로 가겠다는 건요.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내 갈 길을 가겠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또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쵸? 이게 위에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위로 온다는 것은요. 결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결과라고 얘기를 할게요. 아래에 있는 건요. 과정, 고민 이런 에너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봐도 이 친구가 과정이 중요한 친구구나 혹은 결과가 중요한 친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또 굳이 십성을 표현해서 나누려면요. 결정은 제 관이 하는 거고요. 과정은
인비시기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재관이 굉장히 강한 사주거든요. 그럼 제 인생의 그런 방향이 보이죠. 아, 얘는 결과가 훨씬 중요하구나, 과정보다는. 근데 제가 사람은 누구나 10년에 대운이 한 번씩 바뀌잖아요. 누구나. 제가 지금 인성운을 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10년 넘어갔어요. 인성운이 들어온 지. 제가 10년 그 이전에 20대 한 중반까지는 재관 중심으로 쭉 갔거든요. 그러면은 살아온 길이 보이죠. 아, 10년 전부터는 과정도 중요하구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 사주나 여러분들 사주를 보면은 다 표현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천간의 구조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지지의 구조가 아름답다고 표현하기 좀 그러지만은 무게 중심의 축이 그 지지냐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 밑에서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뭐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항상 이쪽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보면 막 고민하다가 안 할 것처럼 하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할 것처럼 하다가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 보험 계약을 받으려고 영업을 했는데 알았어 해줄게 해놓고 안 해주잖아요. 결국에는 천간에 있는 걸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 인생에서 결과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중심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 중에서도 여기에 오른쪽 중심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팔자를 이렇게 8개를 놨을 때 이렇게 나누게 돼서 이 두 글자씩 묶어서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삶이 펼쳐지는지가 어렴풋하게 보인다. 어렴풋하게 보인다. 자, 여기는 뭐다? 완전히 결과 중심인 거죠. 삶의 태도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게 후회하지 않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나빠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후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말년에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고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시간차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초년이라고 하면요 이게 이제 말년까지 가는 인생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창기부터 말년까지 가는 프로그램. 이거를 굳이 나이로 따지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60년이 걸리고요. 여기가 15, 30, 40 이렇게 15년씩 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간의 수명은 60까지가 아니잖아요. 60 이후부터 다시 75, 90, 105, 120. 인간의 수명은 120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못 사는 것 뿐인 거죠. 근데 이거를 요즘에 이걸 바꿔가지고 이거 20으로 봐야 된다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15인 거 알잖아요, 다. 특히 선생님들은 다 아실걸요? 중2병이 왜 있는데요? 15세에 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처음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가족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친구, 선생님, 온갖 이런 인간 관계가 이때 다 깨지는 거예요. 15세부터 해서. 자아 정체성이 생기죠. 내가 왜 태어났지? 15세부터 이렇게 이미 프로그램 돼 있어요. 인간의 그런 생명이. 그래서 말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여기 다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말년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가 되는 거죠. 여기에 에너지가 있으면. 근데 여기에 에너지가 있으면 뭐예요? 말년에 축구협회장 하겠다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결정돼 있잖아요. 하잖아요, 또.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초년부터 해서 말년까지 가는 거에 대략적인 흐름이 보이더라. 물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밑에 깔려있는 대운이에요. 대운. 에너지가 여기에 집중돼 있으니까 내 인생에서 어떤 시기에 힘을 주는지는 알겠는데 된다 안 된다는 운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대로 표현되어 있는 거 원국이라 그러죠. 사주 원국, 팔자. 그리고 이 밑에 이렇게 10단위로 펼쳐져 있는 걸 대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저는 강의할 때 강조하는 게 사주가 좋은 게 낫냐, 대운이 좋은 게 낫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가장 처음 공부할 때는 압도적으로 대운이 좋은 게 낫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볼 필요 없어. 원국 좋은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자, 원국이 좋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라던가 품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올곧은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정치에 있으면 좋겠죠. 근데 대운이 안 좋으면 죽을 때까지 선비로 사는 거예요. 그냥 속세에 묻혀가지고. 근데 이 사람 사주는 막 깡패야.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고 다 싫어하는데 근데 운이 뻗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아요. 저는 당연히 이제 제가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좋다라고 하고 싶지만은 이게 나아요. 실제로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이것까지 사실 건드리기에는 오늘 강의에서 좀 너무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으로 이거는 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나죠. 자, 진로하고 적성이 있는데
자, 진로를 결정하는 거는 뭐 결국 뭐겠어요? 사회적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주로는 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주에 재관이 발달하면은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뭘로 결정하는 거예요? 개인의 기호를 빼고 결정할 수 있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의미 없다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사주에 재관 발달하고 연월이 발달한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해요. 나 이거 너무 하기 싫어서 딴 거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 너 그거 그만두면 거지 돼요 라고 하면은 못 그만둬요. 돈 때문에 못 그만둔다, 명예 때문에 못 그만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아는 동생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은퇴 전에 빨리 해야 된대요. 아니 아버지 은퇴랑 네 결혼이랑 뭔 상관이야, 그냥 하면 되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은퇴 안 해야지 손님들이 많이 오거든. 그쵸? 그런 거예요. 기호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따가 얘기했지만 여기는 격국을 얘기한다. 격이란 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그 사람이 타고난 재능이나 재주가 사회적으로 발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월지로 보는 거예요. 월지에서 출발한다. 월지. 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팔자가 있을 때 월이라고 하는 기둥에서요, 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월지. 사주는 일간하고 월지만 보면 다 끝나요, 사실은. 예, 일간하고 월지만 보면 돼요. 이미 월에 있으니까 사회적인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딱 이거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걸 할 거냐, 잘하는 걸 할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야죠. 자, 여기는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잘한다. 그래서 진로를 결정하는 거는 그 친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결정하는 거고 주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로를 보겠다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 코드가 강해요. 년월이 세고요. 사회적 관계가 더 크고요. 당연히 격국적 에너지, 그리고 이제 잘하는 거죠. 사실은 이 사주가 잘하는 거였던 거죠. 지금 제가 38인데 38까지 살고 보니까 이게 잘하는 거였던 거예요. 자, 저는 2009년에 사주를 처음 접했고요. 군대에서. 그리고 그때는 저기 계신 선훈 선생님의 저서를 많이 읽었었어요. 처음에는. 벌써 15년이 넘었죠. 자, 그때 제가 사주를 접해가지고 취미처럼 했죠. 재밌었어요. 너무 좋아했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신기하고. 근데 저한테 사주를 권한 게 저희 엄마였어요. 너 이거 직업으로 하라고 처음 얘기한 게. 제가 공부한 지 3개월 딱 되니까 너 그거 직업으로 해라. 엄마가 알아봤던 거예요. 제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를. 근데 그때가 제가 22살 때였고요. 이거를 업으로 시작한 게 이제 결심한 게 29대 결심을 했으니까 7년을 돌아온 거죠, 거의. 저는 이거를 접하고 나서 한 번도 이걸로 직업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냐면은 돈이 안 되고 명예도 없다고 생각했다. 재관이라고 하는 아까 둘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제 주변에서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 다 가난했거든요.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무시를 했었어요. 그 미신 아니냐. 저도 무시했었으니까, 어렸을 때는. 근데 결국엔 잘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결정이 된 케이스죠. 자, 적성은 뭐냐면요, 사회적 관계 다 필요 없고요, 완벽한 개인성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성.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고 다 필요 없고요. 일단 내가 잘해야, 내가 좋아해야 된다. 완전한 기호인 거죠. 이때는 인비식인데 이때는 완전히 기호가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돈 뭐 이거 다 필요 없고 일단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 걸고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너무 좋아. 환장할 것 같아. 그러면 해야죠. 내가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은 음악이 너무 좋아. 이게 어쨌든 옛날보다는 다양한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 학생한테 음악을 막 그렇게 몰입해서 하지도 않고 체육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의 옛날만큼. 조금 늘기는 어느 순간 이게 또 체육도 잘 안 한다고 그러고 완전 공부를 오래 해가지고 기회가 없어졌는데 누군가는 거기에서 자기 기호를 확 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90년대에는 대부분 컴퓨터에 꽂혀가지고 그쪽으로 확 몰고 갔죠. 그게 기호였거든요, 그때는. 잘 연결된 거죠. 사회적으로 열풍도 일어나고. 그래서 컴퓨터 쪽에서 재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젊은 재벌은 다 컴퓨터에서 나왔거든요. 또 몰라요. 음악이나 또 뭐 다른 게 또 사회적으로 또 그렇게 가면은 생산성을 갖추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월지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업부라고 해요, 용어를. 그리고 이거는 일간을 중심으로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좋아하는 이라는 얘기가 붙죠. 좋아하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만
오늘 좀 어느 정도 견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이렇게 물어보거나 상담을, 뭐 진로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얘기하기가 좀 더 편해져요. 주변에서 야, 이 직업 좋더라. 지금 현재 우리가 진로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1지망 직업군은요, 의대예요, 의대. 맞잖아요. 얘가 의사로서의 뭐 그런 양심? 뭐 혹은 또 두뇌? 뭐 아니면 정말 그 사명? 이런 게 다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나 의사 너무 하기 싫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은요, 부모님이 의사해 이러면은 고민하다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그리고 이 진로를 결정한다는 건요, 결국에는 어느 국가나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주라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이걸 보고 넌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니까 의대라고 하는 거고, 인도 같으면은 공대 가야 돼요. 중국도 공대 가야 돼요. 우리나라만 의대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소말리아에 태어났으면 뭘 해야 될까요? 분위기가, 아, 해적해야지 뭘 고민을 하세요. 해적해, 총 잘 쏠 거 아니야. 해적질도 잘할 거고, 그 나라에서는 그 배 한 척 그거 납치하면 떼돈 벌고 부자로 산대요, 평생.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지. 아프리카 내전국에서 태어났다? 총 얼마나 잘 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밸런스로 갖춘 아이들은요, 사회적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거에 굉장히 부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정 빼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대우해주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럴 때 어땠어요? 전쟁터에서 공 세우면 그때 이거였고, 한동안은 군부가 꽉 잡고 있었잖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그 표 보고 무슨 대학에 어디 점수에 맞춰가지고 잘 가면 되는 타입인 거예요, 여기는. 자,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고3이라고 치면요, 대학 타이틀이 중요해요. 타이틀이 중요하다, 타이틀. 서울대 무슨 과는 아무 때나 가도 상관없어. 일단은 타이틀이 중요하다. 여기는 과가 중요해요. 대학교 타이틀 다 필요 없고 어느 과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좀 더 딥하게 깊게 할 수 있느냐. 음악하는 친구들은 서울대 안 가죠? 저기 호원대 가잖아요, 호원대. 아직도 그러나? 네, 맞아요. 거의 호원대 가지 않나요? 네, 실용음악 짱짱하니까 거기가 서울대가 더 높게 쳐주고 이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관계에선 저 호원대 나왔습니다 하면은 음악하는 사람 알아보거든요. 나머지는 들어본 적도 없을걸요? 그런 식으로 결정되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씩 궁금해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본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 생각 당연히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고 가면은 욕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처음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요, 격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자, 격은요, 그 사람의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사실 올드하죠? 그렇잖아요. 이 사주 언제적 그릇 얘기야, 그쵸? 좀 올드해요. 자, 그릇이라고 표현하지 말고요, 격은 재능인데, 자, 사회 개성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제도권이 바라보는,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제도권이라고 해도 되고, 외부에서 나를 제외한 타인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보여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용도 결정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용도까지 결정한다. 그게 격이에요.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식신격이 어떻고 상관격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성격이고 이렇게 하면 파격이고 뭐 이런 얘기 하시죠. 다 뭐냐면은 진로를 보겠다는 거예요. 진로.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진로적 구성이 아닌데 진로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보면은 격국을 배우잖아요, 사주 공부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을 격국으로만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내가 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꾸 격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와닿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격국적 구성이 아닌데 자꾸 돈 얘기하고 자꾸 뭐 승진 얘기하고 맞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좀 상담하다가 오류가 일어나는 게, 사주에 우리가 재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재물재자를 써서 사람들이 뭐로 보냐면 돈으로 보거든요. 아, 내 사주에 재가 3개 있는데 나 왜 이렇게 가난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운에서 막 재성운이 오면 돈 버는 거 아니냐, 돈 번다라고 하면 틀리거든요, 그게.
격국적 구성일 때나 그런 얘기를 하시라고요. 돈이라고 하는 건 신뇌 지물이잖아요. 명예라고 하는 것도 신뇌 지물. 우리 몸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타고나야 돼요, 어느 정도. 그게 이제 격을 보는 거예요. 격구의 구성이 뚜렷하면은 그 사람이 사회적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 잘 보이고요.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또 제복도 주어지고요. 또 그리고 뭐 시켜 먹으려고 하면 또 잘해요, 그 사람이. 외부에서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격의 구성이 잘 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겠네요. 뭐를 잘하겠어요? 네, 첫 번째는 대인관계를 잘해요. 사회적 관계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대인관계는. 그쵸?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게 참 용어가 자기 위치를 잘 파악해요. 자기 객관화.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이거는 서열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서열이 잘 파악이 되더라. 격국적 입장이 뚜렷한 사람은 서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자, 그럼 서열이라고 하는 게 학교로 오면은 당연히 선생님보다 학생이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 구성이 안 된 애들은 선생님을 이겨먹죠. 학부모님도 이겨먹죠. 학부모님이 이게 잘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자식한테 진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자식 컨트롤도 안 되겠죠. 친구 같은 부모요? 있을 수가 없죠. 친구 같은 부모는 다르게 표현하면 서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통제 안 되죠, 당연히 아이들이. 근데 그런 학부모님들 사주 보잖아요? 전부 다 이게 박살나 있어요.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녀가 어느 정도 머리 크고 이러면은 휘둘리고 있어요, 자녀한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결국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객관화, 자기 위치 이런 걸 잘 알아서 생존에 유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뭐 그런 약자가 강잘이고 이런 걸 볼 때 희열을 느끼는 거지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아요. 격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건요, 이런 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가장 기본은 월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월지. 자,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사실 다 꺼내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 무슨 글자가 있을까, 나한테.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사라는 글자가 있고요. 이게 편재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자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미토가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다 다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에너지가 이 사주 전체에 뿌리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일간도 빼셔야 돼요, 이거는. 일간도 빼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보겠다고 이미 기준을 정했는데 여기에다 이걸 끼워 넣으면 짬뽕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일간 기준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격국을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여러 군데로 영향력을 펼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크거든요, 이게. 이게 자리로는 엄마, 아빠 자리고요. 집안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어렸을 때 갖추는 초기의 기억들을 얘기하거든요. 초기의 기억들.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형성한 기억들이 다 월지로부터 출발을 해요. 자, 그래서 그건 부모님한테 당연히 오는 걸 거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영향력이 월지가 큰데, 이게 영향력은 크지만 힘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 글자가, 저는 이게 화예요. 사라고 하는 글자가. 화가 여기 한 개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가 화인데 나머지가 다 화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격국으로 보는 거의 첫 번째 방법은요, 월지의 힘. 이 힘이 굉장히 왕성해야 돼요. 영향력은 큰데 가장 힘이 세야 된다는 뜻이에요. 물리적인 힘을 얘기해요. 영향력뿐만이 아니라. 자, 그러면 물리적인 힘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있죠. 자, 똑같은 글자가 천간으로 올라오면 돼요, 위로. 병화가 있으면 이게 편재가 되거든요. 이러면은 이거는 격국을 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가장 1순위 조건. 그럼 여러분들 사실 월지에 있는 글자가 위에도 똑같은 게 어디에라도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보셔야 돼요. 자, 거기에서 없다, 만약에. 두 번째 방법은 얘를 인수분해 하잖아요. 그럼 글자가 3개가 있어요. 이걸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무토는 빼고, 이건 좀 많이 복잡한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런 것들, 경금이라도 올라와 있어야 돼요, 지장간 중에서.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기와 정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만약에 사주를 오늘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일단 메모해 두시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빨라요. 네.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은 격을 쓸 수 있다. 사회적으로 직업을 결정할 수 있다.
뭐가 올라와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격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 일단 이렇게 해서 투간이 된 거를 뭐라고 하면 성격이라고 표현해요. 만들어졌다. 격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이 플라스틱으로 뭘 만들었어요. 그쵸? 그럼 이거 물을 담아야 되잖아요. 물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용도가 뭐예요? 물을 담는 걸로 결정이 된 거죠. 그 사람의 용도가 사회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끔 결정이 된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사회적으로 이미 결정됐어요. 태어나는 순간 사주가 이래버리면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모님이 얘 교육을 할 때 그렇게 몰고 가요. 온갖 유행하는 것 영어 유치원 다 보내고 코딩 막 유행한다고 코딩 막 시키고 의대 간다고 막 지금 이제 6살 때부터 제가 엊그제 뭘 봤냐면은 영어 유치원에서 합격 몇 명이 어디 합격을 했대. 유치원에서 뭘 합격하지? 영어 학원 보내는데 합격을 해. 이미 격국이 뚜렷한 애들은 그런 엘리트 코스로 가요. 주변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격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투간이 안 됐다. 그럼 그건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위로 천간으로 올라온 게 없으면 성격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올라오지 않아도 성격이 될 수 있는 글자가 딱 4글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뽑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요렇게 이들을 왕지라고 하는데 월지에 얘들이 있으면은 위로 올라오지 않아도 격으로 쓸 수 있어요. 아주 심플하죠? 자, 그렇게 해서 성격이 된 게 1순위고요. 자,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모양은 낫다. 모양은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양.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인지 책인지 물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모양은 낫다는 거죠. 그럼 남들이 봤을 때 뭘 한다는 뜻이에요? 공부하는 신용은 하더라. 공부는 하더라. 엄마가 요구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관계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것들을 할 수는 있다는 뜻이에요. 할 수는 있다. 근데 저게 격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때요? 백날 공부하라고 해봐요. 안 해요. 아니, 모양이 안 만들어졌는데? 모양이 만들어졌다는 건 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있으면 정을 쳐서라도 이렇게 깎아냈다는 뜻이잖아요. 격이 뚜렷해야 잘 깎인다고요. 애들일 때부터 다르다니까요. 얘들아 손 씻어야지 하면 둘째는 쫄래쫄래 따라서 화장실 가는데 첫째는 TV로 뛰어간다고. 격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그렇다니까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성격이 일단 됐다는 가정하에서 뭐가 필요하냐? 이 격을 쓸 수 있는 내용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릇에 내용을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용신이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이걸 상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어떤 격이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거는 5분 내지 10분만 쉬었다가 네. 네. 이제 슬슬 집중하기 힘들어질 때가 돼가지고